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이제 차원 축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알고리즘 PCA, 주성분 분석, 프린시펄 컴포넌트, 주성분 어널리시스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주성분 분석은 일단은 투영, 앞에서 이제 투영하고 매니폴드 학습 중에 투영을 사용한 겁니다. 투영을 사용한 거고, 얘의 원리는 이제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초평면이라고 그랬어요. 초평면. 하이퍼플레인. 하이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게 되나요? 슈퍼맨이 센가요? 하이퍼맨이 센가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제 옛날에 슈퍼마켓 하고 중간에 하이퍼마켓이라는 게 또 생겼었어요. 아, 맞아. 자기네가 좀 세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하이퍼의 의미가 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냥 그런 뜻으로 본다면 하이퍼플레인,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은 평면보다 이제 더 큰 평면이네요. 센 평면이네요. 이 하이퍼가 여기서 이제 하이퍼플레인은 이게 약간 어쨌든 하이퍼플레인의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은 4차원, 6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은 5차원, 차원 하나 낮은 거를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한 차원이 낮은 거. 어쨌든 지금 여기 그림이 이제 2차원이죠. 2차원의 하이퍼플레인, 1차원으로 이제 데이터 투영을 하는데, 축이 여기 보시면은 각 축마다 이제 투영을 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축을 뭐 여기 C1이라는 축으로 투영할 수도 있고 C2라는 축으로 투영할 수도 있고 점점점으로 투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점점점이라는 투영. 근데 투영 프로젝션 했을 때 요 플레인 여기서는 2차원에 대한 이제 초평면은 1차원이죠. 그래서 요 평면에 대해서 투영을 하면은 점들이 이렇게 분포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C2 쪽, 요쪽 축으로 이제 투영을 하면은 여기 두께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변하죠. 점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 정도 두께가 여기 얇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자, 요쪽 축으로 이제 투영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갖고서 이제 어느 축으로 투영을 해야 될 거냐, 프로젝션으로 해서 차원을 줄일 때 어느 축으로 투영하는 게 좋을까요? 주성분 분석은 이제 요걸 먼저 선택해야 된다. 첫 번째 주성분, 요 축이 첫 번째 주성분이 되는 거죠. 프린시플 컴포넌트 1. 그 주성분에 대해서 실제 값들은 데이터 값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요거를 제일 첫 번째 주성분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분포 요 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위치 정보가 제일 많이 보존되는 게, 투영했을 때 제일 많이 남는 게 이거다 이거죠. 정보를 많이 안 잃어버린다 이거죠. 덜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요축으로 하면은 이제 정보들이 이제 많이 훼손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투영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첫 번째 주성분 하고서 두 번째 주성분, 얘를 없애버리면은 두 번째 주성분, 주성분은 이제 요거야. 얘를 빼면은 얘가 1등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성분. 이게 3차원, 지금 이건 2차원 그림이긴 한데, 요거는 사실 성분이 2차원인 경우는 요 두 개면은 설명이 다 되죠. 두 개. 요건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게 3차원이라고 보면은 요 남은 한 차원이 있겠죠. 이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3가 되는 거고, 이 그림을 사실 이게 3차원으로 그려주는 게 좀 설명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3차원인 경우는 이제 주성분도 3개가 나오는 거죠. 3차원인 경우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1, 2, 3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3차원인 경우 주성분이 3개가 나왔는데, 차원이 축소하려면 3개 다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를 버려야 돼. 그러면 그럼 이 두 개의 축을 선택할게. 컴포넌트 두 개만 선택하고 얘는 버릴 거야. 그럼 요만큼 정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요만큼 정보는. 얘는 좀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하는 일엔 큰 상관없어. 요걸 뺨으로써 앞에서 얘기한 대로 머신러닝 할 때 훈련 속도도 빨라지고 뭐 그래. 뭐 그렇다면은 요걸 빼고 이제 그리고 그 정확도도 얘를 뺀다 그래서 뭐 0.1%나 차이 날까? 그렇다면 얘를 빼고 이제 요 두 개만 갖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축을 선택할 때 주성분 선택할 때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초평면을 구하고 거기다 프로젝션을 하는데 그 축이 이제 분산이 데이터가 분산이라고 해야 될지 뭐 분포라고 해야 분포가 뭐 분포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좀 더 이해는 쉬울 텐데 항상 수학적으로 쓰는 용어는 분산이니까 그 분산이 최대로 보존되는 축, 다른 말로 하면 정보가 최대로 보존되는 축, 정보 손실이 가장 작은 축을 이제 위주로 한다. 근데 정보 손실이 이제 가장 작은 축은 뭐냐? 결국 원본 데이터하고 빼갖고 요게 이제 XYZ가 있으면 요거를 빼서 그 차이가 가장 적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분산 보존을 가장 크게 하는 것들로 이제 주성분 순서를 나열하고 그 중에 몇 개의 주성분을 쓸 거냐라는 걸 이제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주성분들은 이제 뭐 첫 번째 주성분은 이제 분산 첫 번째 축, 분산 최대 분산의 첫 번째 축. 두 번째 주성분은 이 첫 번째 걸 빼고 나서 최대인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주성분은 이제 그 앞에 두 개 빼고 나서 이제 최대인 거. 근데 여기 그 번역이 282페이지 책을 한번 보면은 약간 이제 뭐 틀렸다고 할 건 아니고 번역이 좀 이해가 쉽지 않게 말을 좀 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중간에 I 번째 축을 이 데이터의 I 번째 주성분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그 줄에 그림 8-2에서는 처음 두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PC는 두 화살표가 놓인 평면의 수직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8-2번 그림이 뭐냐면은 8-2번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인데 거기에 이제 책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처음 두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두 개의 화살표가 놓인 평면의 수직축입니다. 이 평면의 수직인 축, 뭐 요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사실 영어로는 그러니까 화살표가 놓인 이 평면을 이제 수식하는 말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화살표가 놓인 평면 안에 있는 두 개 요거랑 요거입니다라는 뜻인데 요거 번역을 이렇게 하면은 말을 이렇게 쓰면은 요거의 수직인 축처럼 느껴져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럴걸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요거랑 요게 C1하고 C2가 프린시플 컴포넌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요게 얘랑 얘가 C1하고 C2가 수직이잖아요. 얘네 둘이가 수직인데 말은 이제 요게 놓인 평면의 수직인 그런 걸로 이제 그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여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용어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주성분 방향은 이제 이 주성분 해서 풀면은 주성분은 구하면은 수식으로 해서 뒤에서 이제 구해볼 거예요. 구하면은 사실 여기 C1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 방향도 주성분이잖아요. 반대 방향. 요걸 선택하느냐 요걸 선택하느냐 그건 알고리즘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요것도 그렇고 얘도 이제 사실 축으로서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서로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C2도 요 방향일 수도 있고 요 방향일 수도 있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요게 나오기도 하고 요게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그건 뒤에 그 소스 코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한번 볼 겁니다. 주성분을 이제 구할 때 구하는 거는 numpy의 이제 svd 함수로 이제 주성분을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svd라는 건 뭐냐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값 분해라는 걸 이용하면은 주성분이 구해진다. 주성분이 구해진다. 여기 이제 주성분 행렬 모양이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요것만 봐서 뭐 그냥 행렬만 표시한 거라서 나중에 한번 좀 뭐 보시고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SV들 하면은 이제 책에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그 맨 뒤에 이제 V 트랜스포즈가 주로 쓰는 이제 우리가 쓰는 주성분이다라고 했는데 앞에 U가 쓰일 수도 있고 V가 쓰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요. 이거는 그 뒤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죠 뭐. V 트랜스포즈가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 주성분 값을 구하면은 여기 차원 축소할 때는 여기 이제 주성분이 있잖아요. 주성분은 만약에 n차원 데이터면 주성분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몇 개 나오는 거죠. n차원의 경우. n차원의 경우는 이게 n개가 나옵니다. n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야? n차원에서 그럼 이 n개 다 쓰면 차원 축소가 안 되죠. n개 다 쓰면 차원 축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개가 나왔으면은 이 중에 3개를 쓰면은 3차원으로 축소가 되는 거고 4개를 쓰면은 4차원으로 축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차원을 몇 개를 선택해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몇 개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게 이제 28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적절한 차원에서 선택하기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2개의 주성분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3차원으로 할 거야. 그럼 3개의 주성분으로 이제 투영을 하면은 투영하는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과가 나오는 아웃풋은 선택한 주성분하고 이제 데이터 값을 다 프로덕트 하면은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주성분을 구할 때 앞에서 이제 numpy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하나의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사이클론 패키지에 그냥 얘는 명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얘보다 조금 편리합니다. 요 PCA 클래스 이름으로 이제 명확하게 PCA를 했잖아요. 얘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얘보다 요만큼 편리해요. 요만큼이 얼마인지 잘 안 보이시죠? 뒤에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요만큼이 얼마인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된 분산의 레이쇼일 텐데 이게 제가 타이핑하면서 잘못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잘못 썼네요. 레이쇼 TIO N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쓴 거고 분산된 설명된 분산 비율인데 주성분 축에 존재하는 분산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차원 1, 2차원으로 하면은 1, 2차원의 이제 분산을 다 하면은 원래 분산이 몇 프로냐. 그다음에 1, 2, 3차원 하면 1, 2, 3차원 한 게 이제 차원을 그렇게 축소했을 때 보존되는 분산이 몇 프로냐. 보존되는 정보의 양이 몇 프로냐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explained variance ratio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뒤에 좀 뭐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에서 255 라인까지인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그림들 요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 요 그림 그리는 게 중간에 나와 있어요. 요 그림 그리는 게 중간에 나와 있어서 그것까지 이제 소스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250까지는 지금 요 주성분 분석의 explained variance ratio까지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55부터 이제 551까지는 앞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쭉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 소스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설명된 분산, 예를 들어서 설명된 분산이 포함된 정보, 포함한 정보, 설명된 분산을 빼면은 나머지는 잃어버린 분산, 잃어버린 정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성분을 몇 개로 선택할 거냐라는 결정이 있어서 보통 나는 95% 정도 정보는 보관을 해야 돼. 그러면 explained variation ratio를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50%를 갖고 있고 두 번째가 45%를 갖고 있다. 그럼 두 개를 하면 95%잖아요. 그럼 나는 95% 정도 정보는 보존해야 되니까 컴포넌트 두 개를 써야 되겠네. 근데 어떤 걸 보니까 이 하나만 해도 95% 분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1차원으로 해서 훈련시킬 거야.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90% 할지 95% 할지는 사람이 하는 사람 마음이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르게 좀 그게 하나의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할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 설명된 분산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누적 비율. 여기는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150개 프린시플 컴포넌트 하면 요게 쭉 가다 보면 요게 처음에는 이 분산 비율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explained variance가 급하게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뒤쪽 부분은 이제 갖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엘보우가 생기고 요게 아마 95% 위치인가 그럴 겁니다. 95% 위치. 그래서 요까지를 하든지 아니면 요 위치를 하든지 여기 변화가 별로 없는 여기서 하든지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 그래프가 뭘 것 같아요? 아시는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기 엠니스트일 거예요 아마. 엠니스트 그러기에 400까지밖에 안 됐구나. 좀 엠니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쨌든 쭉 가다가 이런 엠니스트가 기억으로는 이제 엠니스트가 맞긴 할 것 같은데 이 154개 정도면 아마 엠니스트가 95% 정보를 보존할 거예요. 154점. 28, 28에서 이제 7, 8사계 중에 154개의 점의 포인트를 이제 관찰하면은 95%의 정보. 그러니까 그 숫자를 판단하는데 이제 95%의 정보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게 돼서 요 정도에서 이제 하자 뭐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784개의 점을 다 쓴 게 아니면은 요만큼 정보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요만큼 정보는 이제 버려지는 건데, 요만큼 정보는 버려지는 건데, 버려진 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 엠니스트 정보 오리지널인데 여기 95% 정보만 해서 이제 남긴 다음에 그걸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요 형태, 컴프레스드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차원 축소는 결국 압축인 거, 데이터를 줄이는 거니까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압축이라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프린시플 컴포넌트 PCA 갖고 압축을 한 숫자를 보시면은 오리지널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 나는 곳은 잘 못 보겠는데 어딘가 차이는 있긴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사자가 약간 여기가 흐려졌나? 뭐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정보들은 많이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숫자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리커버리 차원 축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림 리커버리를 해보면은 이런 정도가 나온다. 95%의 경우. 만약에 더 작은 정보를 남기면은 얘가 더 많이 차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좋은 압축은 아닐 거고요. 자, 일단은 소스를 250에서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한번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8장, 아까 이거는 7장이고 8장 여기 있네요. 8장에
맨 앞에 이제 차원 축소에 대한 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은 버전 체크, 사이클론 버전 체크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기 위한 거랑 그림을 저장하기 위한 함수를 이제 한 거는 매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랜덤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건데, 랜덤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아까 이 랜덤 데이터가 뭐냐면은 이제 요런 구성, 요런 데이터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이제 랜덤 값, 여기 앵글이란 거 했는데 사실 이 앵글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수 요게 60개 점을 만드는데 뭐 이 W 그 가로 세로로 얼마 더 늘리고 줄일 거냐 해서 여기 굳이 앵글에서 이제 코사인 값 막 했는데 요걸 안 하고 이제 그냥 크기만 이렇게 해도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 큰 의미가 큰 상관없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굳이 뭐 마치 코사인 사인이 들어가서 앵글을 하면 이제 레디안이라는 컨셉이 또 들어가거든요. 레디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각도 몇 도 하잖아요. 근데 수식으로 할 수학에서 그 각도를 다룰 때 레디안이라는 컨셉을 많이 써요. 그 레디안을 이제 여기 그 넘파이의 코사인 사인은 레디안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여기 랜덤 숫자 값이다라고 생각하시고 x축으로 이제 그 코사인 값하고 사인 값을 노이즈를 집어넣고요. x 뭐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에 대해서는 사인 값의 노이즈를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퍼지겠죠. 이쪽으로 더 퍼지고 이쪽으로 좀 덜 퍼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은 이제 뭐 거의 별로 뭐 요 값에다가 이제 요 웨이트 요만큼 하고, 두 번째 값에다가 요만큼 이제 0.3만큼 해서 노이즈를 하는 거.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그냥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어 생성했다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갖고서 이제 주성분을 찾아내겠다. 저게 기울어졌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C1, C2, C3를 찾아내는 걸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축이 0, 1, 2, 3차원이잖아요. 3차원. 3차원인데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해야 되니까, 차원 축소를 해야 되니까 2차원까지만 여기선 C1, C2만 이제 할 거예요. C3까지 나오기 하지만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여기서 첫 번째 예를 드는 거는 우리가 그 차원 축소에서 하는 프로젝션 하는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뭐라 그랬죠?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하는 방법이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사이클런의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랬죠. 첫 번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갖고서 한다. 여기 보면 numpy의 LIM, ALG 뭐 무슨 암호 같죠. 근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라 그랬죠? 리니어 엘지브로, LIM, 리니어 엘지브로, 선형대수의 약자입니다. 선형대수, 넘파이의 선형대수란 패키지 안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U, 시그마, V, V의 트랜스포즈. 이 S는 시그마, 수식에서 시그마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주의할 거는 여기 평균값을 이제 빼줬어요. 평균값. 평균값 x에서 이제 x의 민 평균이죠. 평균이고 뭐 영어 다른 뜻은 사악한 뭐 그런 형용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평균입니다. 여기에 이 엑시스 축을 이제 해놨는데 제가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아마 8장까지 왔으면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은 또 얘기를 할까? 하지 말까요? 1, 2, 3차원일 때는 축을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X축, Y축, Z축. 근데 4, 5, 6 차막 가면 이 축을 이제 상상하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이 수식으로 이게 넘파이에 이제 대괄호가 이렇게 어레이가 막 있잖아요.
대괄호가 한 개 있으면 1차원이죠. 대괄호가 안에 대괄호가 또 들어가면 이게 2차원이고, 대괄호 안에 또 대괄호가 생기면 3차원 데이터고, 이렇게 만들어 나오면 이제 n차원까지 막 가죠. n차원까지 막 가는데 그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 그럼 맨 바깥에 이제 대괄호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괄호를 생각하는데 평균을 내라 하면은 평균을 낸다는 건 어떤 액션이죠? 그거의 전체를 다 해서 계산해서 값을 하나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 요 맨 바깥에 요 엑시스가 의미하는 게 바깥에 이제 대괄호를 그랬으니까 이 대괄호를 없앴을 때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x가 1이면은 두 번째 대괄호 없앴을 때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까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2차원으로 한번 할까요? 1,2 그리고 3,4 요걸 해서 이거를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뭐 여기 민하지 말고 평균도 계산은 뭐 암산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되지만은 우리는 쉽게 썸으로 한번 생각할게요. 썸. x 제로에 대해서 썸을 하면은 요 바깥에 요게 없어져요. 그럼 요것만 남잖아요. 요거가 남으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콤마가 있는 그런 모양은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썸이 되는 거죠. 3 더하기 1은 4, 2 더하기 4는 6, 2 더하기 4도 우리는 암산할 수 있죠. 6.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썸, 엑시스 제로에 대한 썸입니다. 그럼 엑시스 1에 대한 썸은 뭐냐? 이런 답이 똑같아 버리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군요. 어쨌든 오퍼레이션 상으로는 이제 아니네. 엑시스 1에 대한 썸은 뭐냐면은 엑시스 1에 대한 썸은 뭐냐면 얘도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도 이제 1차원이고 얘도 없어지죠. 썸은 뭐냐면 이게 다 없어져 요 중괄호가 대괄호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1, 2, 3, 4가 됐죠. 썸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10이 되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차원 높은 것도 요 축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평균을 뺀 다음에 해주고 있어요. 요 작업이 이제 이 SVD를 쓸 땐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란 요 함수는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요거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뒤에 PCA 그러니까 사이클론의 PCA라는 그 함수 쓸 때보다 요만큼 더 불편하다. 얘가 조금 요만큼 나은 거예요. 요만큼 낫다라는 걸 이제 SVD가 요만큼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뭐 얘기는 길어졌지만 그냥 계산은 이제 컴퓨터가 하니까 빨리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1, C2를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나온 요 VT V에 트랜스포즈한 거를 다시 트랜스포즈 해줘야 이제 요런 하나의 벡터 요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제로 번째, 두 번째 데이터를 얻으면 C1하고 C2가 나온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그래서 X의 쉐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X의 쉐입은 X가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죠? 요거니까 60개를 생성했잖아요. 60개고 차원이 이제 3차원이니까 얘의 쉐입은 이제 60,3일 거예요. 뭐 궁금하시면 항상 찍어보라 그랬죠. X점 쉐입 모양은 이렇게 해서 수행시키면은 60,3이라서 m이 60이 될 거고 n이 3이 될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X센터의 쉐입은 뭘까요? X센터드. 이거는 빼기만 한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뭐 쉐입이 변하는 건 없겠죠. 얘가도 쉐입이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제로로 채운 다음에 이제 그 NP 다이아고널 여기 S 여기서 보시면 S가 뭐였죠? 여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있는 요 S 이 시그마죠? 그 수식에 보면 시그마라고 쓰여 있는 거 사실 뭐 문자 시그마가 영어의 그 S가 되겠죠. 그리고 썸에 어떻게 보면 썸의 뭐 약자도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여기서 S의 그 대각을 이제 하면은 S는 이제 지금 요게 2차원인데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얘는 이제 몇 개, 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은 3차원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그냥 찍어보죠. 뭐 찍어보시면은 여기 얘는 S 자체는 60 곱하기 3이지만은 요 소문자 S는 3개라서 대각행렬 맞는 거라서 3개만 채워진 이제 그런 아이고 우리가 실행 안 시켰나요? 여기 보시면은 쭉 빵인데 맨 앞에 3개 요거 하나 둘 3개 요 3개만 이제 값이 채워진 이제 60 곱하기 3인 그런 그, 행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게 요 값이 이제 뭐 아이겐 밸류라고 이제 하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엑스센터드하고 이게 그 올 클로즈 거의 비슷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거기 책에 이제 수식에 282페이지에 이제 U 시그마 VT 곱한 게 엑스센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게 다시 말해서 엑스센터가 엑스 언더스코어 센터가 분할된 게 U 시그마 VT로 이제 분할된 건데 그럼 다시 이제 그 합쳐보면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같으냐 다르냐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너무 당연한 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센터 다 됐을 때 그 수용된 이게 그 수용된 값 수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여기 축소된 x값, 그냥 축소된 차원의 x값은 이제 x하고 이제 그 w를 곱한 거야. 이제 x하고 w 두 개, 2차원까지 3차원 해버리면 축소가 안 된 거니까 2차원까지만 해서 요 놈은 이제 x2D라고 했죠. 원래 x는 3D인데 한 차원 줄여서 2D로 이제 간 거죠. 2차원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왜 저장을 해놓느냐? 이제 나중에 PCA랑 한 거랑 같으냐 보려고. 그래서 저장할 때 기억하려고 X2D using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으로 한 2차원 X 값이야. 자, 그 다음에 PCA로도 할 수가 그랬죠. PCA가 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다. 더 간단하다. 뭐 그냥 아주까지는 아닌데 요거만큼인데 어쨌든 간단합니다. 여기 임포트 PCA를 임포트해서 컴포넌트 2개를 해줘 라는 걸 하고 거기다가 엑셀 하면서 피 트랜스폼을 이제 해버리면은 2D로 X2D가 나온다 이거죠. 결과값이 나온 거죠. X2D. 요걸 보존 안 했으면 여기다 오버라이트 하겠죠. 오버라이트 안 되도록 여기 카피해 놓고 X2D라는 걸 또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X2D에 앞에 2개, 5개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여기 이제 저장해 놓은 여기 그 S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한 걸 보면은 마이너스로 시작해. 다시 말해서 얘는 플러스인데 얘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고 여기 세 번째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고 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고 다시 말해서 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거랑 PCA로 한 거랑 서로 반대되는 이제 방향으로 PCA 그러니까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얘네 2개가 같으냐 하면 틀리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같으냐 all close true 같아 라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때는 이게 알고리즘이 딱 이제 마이너스로 나온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이 마이너스 이걸 잘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값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2D 그러니까 PCA로 얻은 2차원 데이터를 역으로 3차원으로 다시 만들어 보자. 복원한 거죠. 복원. 3차원으로 하면은 일부 데이터를 잃어버린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랑 복원한 거랑 X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false가 나올 겁니다. 조금 잃어버렸다는 건데 얼마나 잃어버렸니? 라는 걸 하고 싶으면은 얘네 둘이를 빼서 스퀘어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썸을 이제 1차원 X축 X1로 이제 한 걸 이제 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걸 다 이제 합쳐서 하나 값으로 이제 평균이 나온 거죠. 요만큼 0.1017 그만큼 이제 차이가 있어 라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SVD를 이용한 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요건 어떻게 한 거죠? PCA로 해서 이제 복원한 거죠. 3차원으로 잃어버린 정보. 그 다음 이거는 SVD를 한 걸 갖고 이제 복원하려면은 요렇게 이제 다트를 해줘야 돼요. 사실 이런 면에서도 이제 PCA가 좋은 게 이런 요게 의미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식적으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수식적으로 해줘야 돼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거랑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한 거랑 이제 SVD 그 3차원 인버스 여기가 뭐죠? PCA로 한 거랑은 이제 요 PCA로 한 거는 중앙 맞추는 걸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있어서 요만큼 빼줘야 이제 요게 두께가 같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생각해 보시면 요 세 개가 다 나와요. U하고 S하고 이제 US 그다음에 VT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다 나오는데 그럼 PCA로 하면은 이제 그래 우리 프린시플 컴포넌트 축이 나온 건 알겠어. 근데 그 축의 값은 얼마니? 그 값은 여기 컴포넌트 요 안에다가 이제 저장이 돼 있습니다. 뭐 PC1에 대한 거, PC2에 대한 거, PC3에 대한 거, 뭐 이런 요 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주성분을 이제 참조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앞에 두 개의 축은 PCA에서 나오는 이 두 개의 PCA로 여기 V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랑 이제 PCA랑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뭐 반대가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 나오는 게 아까 그림에서 나오는 요거 있죠. 몇 퍼센트나 이제 보존하고 있느냐. 그거는 그 값은 여기 보시면 explained variance ratio 요 값에 가보면은 첫 번째 축 PC1은 84%만큼 정보를 분산을 이제 저장하고 있다. 그만큼 보관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0.14, 14.6%만큼 갖고 있다. 얘를 더하면은 100이 나올까요? 조금 부족하죠. 98이나 99 정도 나오죠. 1, 2% 정도를 이제 잃어버린, 여기 1.1% 계산해 놨구만요. 1.1%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잃어버린 값 여기 이거 보시면 요건 더하면은 이제 보존한 값이죠. 그거를 1에서 빼면은 잃어버린 값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을 때 요 explained variance ratio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첫 번째 게 0.84, 0.14. 그러니까 전체 S를 다 더한 다음에 첫 번째
놈의 S, 두 번째 놈의 S, 세 번째 놈의 S, 아이겐 싱귤러 밸류요, 싱귤러 밸류. 아이겐 밸류는 이제 그 아이겐 벡터일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싱귤러 밸류라고 봐야죠. 싱귤러 밸류 제곱이 아이겐 밸류가 되죠. 뭐 나중에. 자, 요까지 하면은 이제 아까 사례고 여기서부터 250 여기서부터는 그냥 줄줄줄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에 나온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코드예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1절, 2절에서 나온 거. 요 그림 기억나시죠? 1절에서 이제 이렇게 평면에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요 아래로 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져온 화살표가 요쪽으로 돼 있죠. 요거 퍼스트 에디션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세컨드 에디션은 화살표 방향을 바꿔놨더라고요. 왜 바꿔놨는지는 저한테 제가 듣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예, 어쨌든 반대로 이제 해서 했고, 그 다음 이걸 2차원으로 투영시킨 모양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스위스롤, 매니폴드의 스위스롤 모양을 이제 여기 보시면 사이클 런 안에 데이터셋 안에 여기 make 스위스 롤이라는 걸 해서 하면은 이제 x 포인트 그 점의 위치 t는 뭐냐면 군집이라 그래야 될까 색깔로 표시된 거 있죠. 군집별로 이제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마다 이제 색깔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은 빨간색, 어떤 놈은 까만색, 어떤 놈은 노란색이잖아요. 그 군집이 이 T 안에 들어가 있어서 T별로 색깔을 칠해줘. 하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컬러, C는 T, T에 따라서 컬러를 매겨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뭐 궁금하시면 이제 뭐 하라 그랬죠? 그냥 항상 찍어보라 그랬죠. T는 뭐 012, 제 예상으로는 01234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게 아니군요. 색상을 이게 색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 뎁스랄까 그런 식으로 했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어떤 리그레이션 값이라 그럴까 힙맵을 정하는 그런 형태의 T가 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스위스롤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스위스롤을 이제 스퀴시드 스위스롤 그걸 이제 그냥 바로 투영할 거냐 아니면 펼 거냐, 쫙 펼 거냐 그 그림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다음 그림이 이제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 대한 거. 요 놈을 이제 바꿔서 이제 낮은 차원에서 이제 하면 요렇게 쉽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뭐야? 여기 갑자기 분산이 나왔네. 그 다음 페이지 요 C1에 대한 이제 분산, C2에 대한 분산에 대한 그래프고, 그 다음에 엠리스트를 이제 엠리스트 이게 그 데이터 가져오는데 요 오픈 ML 요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에서 소스 타겟 이제 해서 PCA로 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는 거죠? PCA로 해서 이제 차원 축소라는 거죠. 95% 정보를 유지한 explained variance ratio를 95%까지만 해서 압축을 시킨 결과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림이냐면 요 그림, 요 오리지널하고 95% 정보를 갖고 한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코드가 이제 밑에 있는 거고요. 아이고, 나 551까지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와버렸네. 어쨌든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기 그림을 얘가 이제 데이터 여기 오픈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죠.